자, 책 한번 교재 한번 보자. 자, 교재 문제 책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페이지 112페이지 봐봐. 112페이지 보면 상평형이라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상평형, 그다음에 첫 번째 증발과 응축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평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상평이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우리는 상평형이라고 부르고, 자, 밀폐된 용기에서 동적 평형 상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이게 밀폐된 용기가 있어요. 밀폐된 용기가 있고 여기에 어떤 액체가 담겨 있다 치자. 여기 액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 그럼 액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날까? 증발이 일어나겠지. 여기 액체 표면에서 액체 입자가 뿅 하고 올라갈 거야. 그렇죠? 온도를 일정합니다. 온도 일정 유지한 상태고 밀폐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H2O라고 가져간다면 H2O가 리퀴드 존재하게 되는데 이 H2O가 가스로 바뀌겠죠. 그렇죠? 기체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기화라고 그러죠. 그렇죠? 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이게 기각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지. 그렇지? 가역 반응인데 여기 온도가 일정하다면 여기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니까 이 표면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증발 속도, 그러니까 기화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속도라고 y축을 속도로 보고요. x축을 만약에 시간이라고 본다면 증발되는 속도, 그러니까 기화되는 속도는 일정해요. 표면이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게 기화되는 속도, 증발되는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근데 이게 가역반이다 보니까 올라가 있던 기체들이 다시 액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액화됩니다. 이렇게 응결, 액화 또 응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응결도 진행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기화만 계속 진행돼요. 응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H2O 가스, 그러니까 수증기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액화 속도가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액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야? 수증기의 이 몰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빨라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기화 속도와 응결 속도가, 이게 응결 속도가 가져온다면 기화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아지는 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 구간에서는 기화되는 속도와 응결되는 속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액체 표면에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요? 아니지. 열심히 증발하고요. 열심히 또 응결도 일어나고 있어. 그렇지만 증발된 속도와 응결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인 게 되겠지. 그렇죠?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밀폐된 용기에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증발 속도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응축 속도인데 증발 속도는 변함없이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결국에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동적 평형 상태를 양쪽의 속도 같아서 외관상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니다. 자, 증기압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증기압력 곡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터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상평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 상평 그래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용해 평형이라고 합니다. 용해 평형. 자, 여기 주목합니다. 용해 평형. 이것도 이거 책대로 그냥 설명이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베리베리 카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용해라는 현상을 한번 보자. 자, 용해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떤가 한번 보자. 자, 용해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섞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합쳐지게 되면 우리 걔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지?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설탕물 갖고 예를 든다면 설탕이 용질에 해당돼요. 그럼 용매는 뭐에 해당됩니까? 물. 그럼 용액은 뭐가 되는 거야?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설탕물이 되는 거고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섞이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용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설탕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석관한테 석관아 설탕 보이니? 네 보여요 라고 하겠지. 그쵸? 똑같아요. 그치? 보여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걔를 물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설탕 입자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물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물 입자가 있으면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가 이렇게 물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틈바구니가 있단 말이야. 틈새가 있고 요 틈새 속으로 설탕 입자가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용기 입자가 용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해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 물만 보일 뿐이지 이 안에 있는 용지 입자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용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용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용매화라고 불러요. 용매화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 그 용매가 묻을 때는 그것을 수화라고도 불러요. 수화. 그래서 용해, 용매와 수화는 전부 똑같은 현상이야. 그 다음에 용지 입자가 물속 물 틈바구니로 들어간다. 쪼개져서 작은 데로 쪼개져서 요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용지 입자를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틈바구니 들어가는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용해라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용지를 집어넣었을 때 잘 용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용해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잘 녹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떤 물질을 녹일 때 잘 녹는 것도 있고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무엇의 차이에 의해서 녹고 녹지 않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자, 그걸 설명하는 이론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용해성의 원리라고 해요. 용해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 용해성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 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러나 세 가지 다 설명 일단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이야.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지 잘 녹을 수 있나요?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잘 녹으려면 용매와 용질의 분자 구조가 유사해야 돼요. 분자 구조가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과 물의 분자 구조가 유사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극성은 극성에 잘 녹고요. 무극성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비슷해서 잘 녹아요. 그러니까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 무극성 용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아. 예를 든다면 NaCl은 극성이에요. 근데 물도 극성이야. 그래서 NaCl 극성, 이 극성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얘는 녹습니다.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라 치자. 지방은 무극성이야. 지방이니까 기름을 이야기하겠죠. 자, 기름인데 기름은 무극성이야. 그러면 NaCl을 기름에다 집어넣으면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안 녹습니다. 왜? 얘는 극성이고 얘는 무극성이니까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은 물에만 녹아요. 기름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김장 만들잖아요. 참기름에다가 소금 넣어서 아무리 휘저어도 안 녹아요. 그래서 석환이 그걸 녹이겠다고 또 오른손으로 접고 왼손으로 접고 양손으로 접고 막 허불고 난리에 불을 쳐도 절대로 녹지 않는다. 왜? 용매와 용질의 분자 구조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어떤 지방이 있다 치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이 있어요. 어떤 지방 입자가 있는데 이 지방을 물에다 집어넣게 되면 녹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니까. 그렇지? 근데 얘를 CCl4 사이화탄소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무극성이야. 그래서 얘는 녹아요. 사이화탄소. 그래서 CCl4가 뭐예요? CCl4가 뭐냐면 이것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보자. 자, CCl4를 사이화탄소라고 불러요. 중학교 다니면서 등장합니다. 얘는 참고로 무극성이에요. 그럼 얘가 왜 무극성이냐면 얘는 탄소 하나에 CL이 몇 개 붙은 거야? 4개 붙은 거야. 그럼 탄소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CL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없게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게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L은 홀려전 하나예요. 그래서 탄소는 홀려전 4개니까 탄소 하나에 CL이 몇 개 붙을 수 있어? 4개 붙을 수 있지. 네. 그렇죠? 잠깐 이거 이해되지? 여기 하나씩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탄소 하나에다가 CL이 4개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4개 붙는데 얘네들 실제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있고 CL이 여기 하나 붙고요. CL이 이렇게 붙고 CL이 뒤쪽에 하나 붙고 또 뒤쪽. 그렇죠? 그렇지. 109.5도. 그렇지. 정삼체 구조가 되는 거야. 무극성이 되는 거야. 무극성. 그렇죠? 그래서 CCl4는 무극성 입자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CCl4는 무극성 입자면서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물하고 섞게 되면
시험을 하나 집어넣죠? CCl4를 밑에 가라앉아요. 물에 위에 떠요. 물이 위에 뜨고 그 다음에 CCl4가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건 누구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 그렇죠? 진짜입니까? 문제집 나왔죠. 그렇죠? 학교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승준은 기억 못하죠? 그렇죠.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기억 못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용매 용제 분자 구조가 비슷해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말장난이야. 말장난. 잘 놓으려면 용매와 용매 사이의 인연. 용매와 용매 사이의 인력 또는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보다도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소금과 소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보다 물과 소금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커야지 이렇게 용매가 자리할 수 있겠지. 그렇죠? 만약에 용매 대비에 더 커. 그럼 그냥 물끼리 뭉쳐 있지. 그렇죠? 용적을 이렇게 위에 더 커. 그럼 용들끼리 뭉쳐 있단 말이야. 근데 용매와 용질 사이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 결합 끊어지면서 요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약간 말장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만 더 가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용해 과정. 물에 녹는 과정이 에너지가 작아지는 발열 과정일 때 작용해요. 또는 물에 녹으면서 좀 어려운 말에 이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일 때 작용습니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생명 2에 나온 화학 2에 나온 건데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잘 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 속에 소금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물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금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소금 입자가 물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입자로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게 설탕 입자가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물 특방울이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용해라 불러요. 근데 반대로 작은 이 소금 입자들이 다시 뭉쳐서 소금 덩어리가 돼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과정을 바로 석출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다 뭔가를 녹일 때는 용인의 반응과 석출 반응이 동시에 진행돼요. 석출입니다. 석환이 아니에요. 석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이 있고요. 물 틈바구니에 비해서 요 틈새에 비해서 여기 녹아 있는 설탕 입자가 매우 적을 때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를 봤을 때는 용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럼 우리가 석출된 건 누구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녹는 것만 누구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우리 이런 용해를 바로 무슨 용해라고 할까요? 이런 용해를 불파 용해. 그러니까 불파 용해 어떤 건지 알죠? 불파 용해이라고 하는 것은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석출된 것이 그냥 안 보여요. 그럼 반대로 용해 속도에 비해서 만약에 석출 속도가 더 빠르다면 우리 눈에는 어떤 것만 눈에 보일까? 석출되는 것만 눈에 보이겠지. 그렇지? 우리 이런 용해를 봐도 뭐라고 할까? 포화 용해. 아니죠. 포화 용해. 아니요. 무슨 용해라고 해요? 시골 맞잖아, 용해. 무슨 용해라고 해요? 용해된 것보다 석출된 게 더 많아. 밑에 가라앉아 있겠지. 무슨 용해? 야, 시험 끝나니까 그냥 쓰나미에 씻겨 내려가듯이 그냥 싹 씻겨 내려가네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야. 아주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갔어. 4학년까지 지금 이런 용해를 과포화 용해라고 해요. 과포화. 이거 없었다고요? 포화 용해까지. 아니죠. 용해도 우선 있잖아. 이 아래쪽이 무슨 용해야? 불포화 용해. 이게 뭐야? 포화 용해. 여기 위에는 과포화 용해.
과포용액만큼 속출되잖아. 그냥 포화만 보는 좋겠다. 도와준 사람 있어서 예스. 같은 학년으로 또 승자 도와준다. 그 과포용액을 불러요. 과포용액은 석출되는 게 눈에 보이죠. 밑에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양을 넘어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을 때는 포화. 이 용액을 뭐라고 해요? 포화용액. 그럼 우리가 말하는 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우리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평형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용의 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포화용이라고 해요. 만약에 두 개 중에서 어느 속도가 빨라진다면 과포화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포화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보면 114페이지 보면 114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과포화용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해평이라고 그러니까 포화용의 상태가 바로 용해평입니다.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평상태에 도달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의 화학평형 한번 보자. 이게 우리가 처음 배웠던 바로 화학평형이에요. 화학평형인데 그러면 승주 지금 하품하는 거 아니죠? 되게 중요한 석관이가 시기인데. 있어요. 네? 석관이가 있어요. 석관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오씨. 자, NO2가 있고요. N2O4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무색입니다. 무색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 속에 NO2를 집어넣을 거야. NO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다음 이 반응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그렇죠? 가역 반응이고 NO2의 색깔은 적갈색이고 얘는 무색깔이야. 색깔이 없는 건데 밀폐된 용기 속에 NO2를 집어넣었어요. NO2를 집어넣게 되면 초기 상태에서는 NO2만 있지.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승주 여기 봐. 승주 집중합니다. 집중 안 하면 석관을 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내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갑니다. NO2는 적갈색이에요. N2O4는 무색이에요. 근데 이 밀폐된 용기 안에 NO2만 집어넣었어. 그럼 이 용기 안에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적갈색이겠지? 근데 얘가 가역 반응이야. 그럼 초기 때는 얘는 없고 얘만 있으니까 V1이 어느 정도 빠르겠지. 그렇죠? 정반이 막 우세요. 근데 얘는 이제 농도가 점점 줄 거고 얘는 농도가 증가하니까 V2가 서서히 빨라지겠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 V1과 V2가 같아지게 돼요. 그럼 V1과 V2가 같아졌을 때 여기 NO2도 존재하고 N2O4도 같이 존재하는 공존 상태 유지가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것이 바로 뭐야? 화학 평형 상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같이 공존한 상태에 되는 것이 바로 화학 평형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모두 소모되어 생성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도 일어나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응물과 생성 농도가 이게 중요해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같이 공존한 거야. 자, 여기서 요거 이런 거 많이 좀 빠져요. 얘가 평균에 도달했을 때 얘가 많을까 얘가 더 많을까? 그럼 그때 달라. 어느 게 많은지 상관없어요. 얘가 개수가 2고 얘가 개수가 2니까 얘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가 많냐는 그때 달라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많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많냐는 중요하지 않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농도 칩시다. 자, 농도 치려면 NO2가 이만큼 쳤어요. N2O4는 없었어. 근데 N2O2가 이렇게 되고 N2O4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게 NO2가 되는 거고 이게 N2O4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평에 도달했을 때 NO2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